네, 시사 토픽 스페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빛을 찾아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방법은 바로 글쓰기라고 합니다. 왜 이런 글쓰기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 또 자신을 만나는 여정, 마음 여행을 제대로 떠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당신의 마음을 글로 쓰면 좋겠습니다를 쓰신 박정혜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주에서 인천까지 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차 타고 오셨나요? 열차 타고 오셨나요? 자, 열심히 운전해서, 운전해서? 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겠네요. 지금 한참 단풍지고 네, 낙엽지고 네, 그런 네. 길을 뚫고 오셨네요. 네, 해 뜨는 것도 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게요. 네, 고맙습니다. 딱 오셨는데 가을 분위기가 무신 나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처럼 가을가을하다. 느낌이 네, 딱 그런 드는 거예요. 느낌. 네, 네. 감사합니다. 책을 보니까 본인 소개에 시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시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원래는 그 이름이 좀 긴데요. 네.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라는 17세기 여성 화가가 있습니다. 네. 기록상에 전해지는 가장 최초의 여성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을 존경해요. 네. 그 이유는 이분이 나는 여자가 아니다, 화가다 이런 것처럼 저도 나는 인간이다, 나는 작가다 이걸 좀 주장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시아라고 뒷글자를 따왔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한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시아입니다라고 했을 때 네. 아, 시를 쓰는 아이구나. 저도 혹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시는 네. 곧 나라는 소린가? 어. 네, 아주 당차다 이렇게 뭐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든 뜻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시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 이름 같기도 하고 또 시를 또 예쁘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간호학도 공부하셨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간호학을 전공을 했고 네. 근데 원래 꿈이 국문학과였습니다. 네. 뭐 방송 작가도 되고 싶었고 또 뭐 소설, 시 이런 거 쓰고 싶었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좀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서 네. 뭐 방송대 국문학과를 나오기도 하고 또 사이버대 문예창작학과를 나오기도 네. 하고 그러다가 최종 졸업은 문학치료학이라고 네. 경북대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문학치료학이라는 전공 과목이 따로 있나요? 네, 이게 유일하게 2004년도에 이제 오픈을 한 저는 석사, 박사를 그렇게 그 문학치료학을 전공을 했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무엇을 하시면서 업을 삼고 있나요? 네, 제 직업은 그 심상시 치료라는 제가 2010년도에 학계에 처음으로 발표한 네. 그 통합 예술 문화 치료인데 그 치료를 센터를 운영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뭐 인근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겸임 교수로 있고요. 네. 전주대, 전주비전대 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뭐 네.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심상시치료?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이 시조신가요? 저 시를 쓰고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요. 네. 처음으로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을 쓰셨던 셈인가요? 네. 심상시 치료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특화된 건데 그냥 시만 말하지 않아요. 네. 삶이 시라고 생각을 해서 문학 외에 문화 예술 전반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죠. 그래서 네. 지금 21세기 패러다임인 통합을 주도해서 그 문화 예술을 같이 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음의 빛을 찾아가는 7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턱하니 걸리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네. 글 쓰면서 심상을 마음을 치료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글 쓰는 거 어렵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고리타분하고 어렵고 쓰기 싫어. 보통 그럴 것 같아요. 네, 마음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글을 쓰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낙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낙서할 때는 신나게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막 욕도 쓰고. 그럼요. 쓰면서 뭔가 카타르시스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해소하고 좀 장난스럽게 하면서 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방식이 낙서일 텐데
있는데 네. 그렇게 하듯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막춤을 추듯이 글을 써라라고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이 되게 여리신 분들은 혼자서 막춤 추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색해서 그럴 것 같아요. 하도 안 해보니까. 네. 이렇게 춤추는 거,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이거 정말 안 해본 입장에서는 뭐 움직이는 게. 그래요. 맞아요. 네, 좀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해보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네. 시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의지, 한번 용기, 조금이라도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나요. 네. 참 삶이 고리타분하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늘 하던 식으로 하니까 그럴 것 네. 같고요. 안 해보던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고 그냥 뭐 잘 쓰고 말고가 아니라 한번 달려보자, 네. 낙사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긴 저도 이 책 보고 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막춤을 한번 네. 쳐봤습니다. 우와, 정말요? 처음에 근데 어색해가지고 정말요? 네 개다리춤 몇 번 하다가 그러고 우와. 이제 관뒀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한번 더 써봐야지 쳐봐야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글도 그렇게 막 써보면 되는 거죠? 네, 시작할 그럼요. 네.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말타기 기법이라고 제가 네. 이름을 붙인 건데 말을 탈 때 앞으로만 쭉 나가잖아요. 네.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한번 나가보는 네. 뭐 맞춤법, 뭐 띄어쓰기 상관없이 한번 쫙 써보자. 그러면 네.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제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쩔 때는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어머나. 글을 막 너무 못 쓰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항상 걸리는 게 맞춤법 신경 써야 되고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선배들한테 되게 엄하게 글을 배웠어요. 맞춤법 틀리면은 자로 한 대 맞고 문법 틀리면 맞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막 쓰면 되는군요. 그럼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보지 않아요. 사실은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네. 일기처럼 내가 맞아요. 내 속에 네. 있는 걸 털어놓고 그다음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런 장소에 놓아두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법 전부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놓자. 네, 그거 하나면은 충분하다. 네, 시작이.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글 쓴다는 것 자체를 하는 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모르는 것 네. 그게 바로 무의식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의식은 알고 있는 것, 무의식은 너무나 많이 광활해요. 그걸 흔히 바다로 비유를 하는데 네. 바다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보물 같은 나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 마음은 사실을 잘 모르고 때로는 뭐 실수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내가 모른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뭔가 불쑥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네. 그럴수록 실수를 하게 되죠. 차라리 차라리 좀 들여다보고 알고 네. 그걸 캐내면 보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 상처받은 내 모습 그것도 마음이겠죠. 그럼요. 네, 뭔가를 하기 싫어하는 내 모습 그것도 부정하는 마음이겠죠.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 여행을 떠나야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어떤 게 치유일까요? 마음의 치유? 그러니까 신체든 몸이든 막히면 네. 아파요. 이게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그런데 마음이 막혀 있다는 거는 분노하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네. 과거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게 심하고 오래되면 막혀버려요.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아픔으로 계속 남게 되죠. 네. 그래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거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건데 억지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긍정 에너지를 좀 내봐야 되는데 네.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연습을 하게 하는 책으로 그렇군요.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글을
막 춤추듯이 그럼요.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예, 욕을 네. 써도 돼요. 욕을 막 쓰고 네. 그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그럼요. 이제 처음부터 갑자기 예쁜 마음이 안 나와요. 화난 마음을 다 털어놔야지 네. 정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싫은데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막 이때때때때때 하고 욕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우리가 정말 눈치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회생활 하면.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대로 말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해소가 되죠.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자신부터 욕을 좀 하고. 스스로 그리고, 욕하는 거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막 저는 제 자신이 막 싫을 때가 있거든요. 아.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미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네. 네. 그러면 네. 욕을 한번 해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껴안아주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껴안아주기. 네. 네. 나 자신을 껴안아줘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타인을 또 껴안아줄 수가 네. 있는데 이게 그림자 이야기가 그래서 네. 나오거든요. 네. 그 융의 어떤 그 분석 심리학자 융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싫어하고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워하는 나 자신, 그 네. 그림자라고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림자가. 그런데 그 그림자를 알면 알수록 껴안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욕을 하지 말고 이제 처음에는 욕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안아주면 녹아져요. 처음에는 싫어서 분노해서 욕을 할 수는 있어도 네. 나중에는 꼭 껴안아줘야 되겠군요. 그럼요. 네. 녹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제가 늦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지각하셨나요? 지각은 안 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꼭 반드시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어저께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못 일어났어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제 자신도 껴안아줘야 되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할 수 있어. 내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네. 네, 이런 어떤 그 따독따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 여행을 위한 글쓰기의 첫 번째 시작으로 동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동감 이게 네. 어떤 건가요? 같을 동자를 쓰잖아요. 느낄감 이렇게 해서 저는 감정을 마음의 빛깔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네. 순 우리말로 이렇게 고쳐서 표현을 해보는데 그러면 마음의 빛깔을 갖게 하는 것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동감이 되면 마음이 열려집니다. 네. 네. 지금 그렇군요. 책에서는 네.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이기 네.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빛깔을 네. 내가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빛깔을 알아가려면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워서 네. 알아차린다는 거는 네.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나는 너무 슬퍼하는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네. 그렇구나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걸 말을 합니다. 이 동감에 관한 글에서 또 이런 시도 인용을 하셨어요. 이 허성옥 시인의 그림자의 인생길을 들려주셨는데 이 개가 나오는 시를 낭송을 해봐라 이렇게 제시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시를 제가 주로 인용하는 이유는 네. 개가 나와요 정말. 호숫가를 가는데 개가 자기 그림자를 모르고 싸우려고 짖다가 빠져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견자를 써서 견생길을 하지 않고 맞아요. 인생길이라고 하는 건 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님이시여 나도 그러합니다. 나도 개같이 어리석게 그렇게 나 자신과 허상과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석심리학자 융의 그 심리 개념에 의하면 그림자라는 게 우리의 혐오스러워하는 부분 이거를 이제 보면 더 화가 나지만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안 보고 타인에게 그걸 던져놓고 투사라고 하는데 던져놓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주는 거 없이 저 친구 밥맛이야 이렇게 욕하는데 그런 경우 많죠. 네. 그거를 이제 걷어들이고 멈추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한테 그게 있구나 그리고 안아주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를 인용했습니다. 네. 껴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 허성옥 시인의 그림자의 인생길을 낭송을 좀 하면서 혼자서
이거 내 얘긴데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미워했었구나 이 생각도 막 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껴안아주기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떻게 글을 쓰면서 껴안아주면 좋을까요? 글 안에 나와 있긴 한데 네. 이게 방법은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첫 마디에 쏘기만 하더라도 뭔가 글이 나와요. 그래요? 정말 신기하게. 네. 안 해봐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집단 치료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모션도 있잖아요. 네. X로 해서 이렇게. 저는 이거를 제가 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왔대요. 이게 드라마에서도 X에서 이렇게 해서 따독따독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네. 혼자서 이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번만. 괜찮아. 네, 잘했어. 잘하고 잘할 있어. 수 있어. 네, 이건데 이걸 해봐라고 시켰더니 네. 저 알코올 중독자분이 오글거린다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좀 오글거렸는데 해보니까 괜찮은데요. 오글거린다 다음에는 뭐라 했냐면 눈물이 난대요. 그게 정말 그럴 수 되거든요.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느낀 점 쓰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저는 이 작가님이 하신 글 중에 이 글도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가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가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이 원래 청정하고 아주 맑잖아요. 그래요. 오늘도 하늘 되게 맑은데 자 그런데 흰 구름 정도면 모르겠지만 검은 구름, 먹구름 아주 까맣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원래 하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네. 그 가려지는 거죠. 아주 많이. 왜 가려지냐면 나도 모르는 어떤 감정 때문에 또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네. 예를 들면 트라우마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픔, 상처, 배반, 배신, 좌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편견이나 고집 같은 것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하나씩 치워가는 거죠. 네. 그럼 빛이 새어나오겠죠. 그렇죠. 가린다는 그 의미를 두꺼운 천으로 가려진다. 근데 그걸 벗기면 빛이 새어나오고 그래요. 그걸 환하게 느끼는 거죠. 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네. 타인에게 너그럽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타인에게 너그럽고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말이네요. 좋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래요. 이해하냐면 내공이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나를 채찍질하고 단단하게 내가 중무장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내공입니다. 마음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도 속입니다. 나 괜찮을 거야. 괜찮은 척하고 맞아요. 그리고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아요. 그게 씩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면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의 에너지와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빛이죠. 네. 마음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차리는 거 있고요. 그다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도 솔직하게 타인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걸 스스로가 좀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 싶어요.
많이 불안할 때 있어요. 네. 굉장히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감정이 휘몰려올 때는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급류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거기서 잠깐 빠져나와서 나 자신을 보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네. 그런 다음에 사실 이거는 수평 이동인데 근데 수직 이동으로 쭉 올라가서 아주 높은 산에서 강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네. 강이 어디에서 흘러서 어디로 굽이쳐 들어가서 어디에서 또 합류하는지 큰 네. 강이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걸 알게 되는 관조의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수평과 수직 이동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이 동감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또 공감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심상시 치료라는 제가 2010년도에 개발한 방법에서 나와 있는 마음 읽기라는 네. 과정이에요. 4가지 과정인데 이제 마음의 빛깔을 맞추고 나서 네.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을 이제 충분히 나눌 수 있다면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감정 이입의 단계로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감인데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 내 마음의 빛깔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네. 긍정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어지고 연결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끌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렇군요. 자, 진솔한 나와 공감하는 방법. 이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솔한 나와 공감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던 척하지 않기. 네,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또 긍정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희망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주의 북일초등학교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7회 기획을 해서 네. 나가고 있어요. 네. 최근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키대북이라는 동시가 있어요. 네. 윤석중 시의. 네. 그 키대북이 키를 대보자. 근데 고만고만하고 똑같구나.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키다. 네. 그런데 마음의 키는 언제까지 클 수 있을까? 그럼 학생들이 그렇게 말해요. 영원히요. 육체가 있는 네. 동안 영원이라는 거죠. 네. 평생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아이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똑똑하죠. 네. 그래서 제가 상도 줬어요.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네.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육체의 키보다 마음의 키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해요. 네. 보이지 않는 키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공감, 소통 이야기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읽기, 내면 진입, 또 이제 끝까지 가면은 또 마음의 빛 퍼뜨리기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고 네. 막 계세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자신의 마음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글쓰기를 통해서 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글을 쓸 때 우리의 마음이 혼돈 상태에서 약간 네. 정돈되는 걸 느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물론 이제 낙서처럼 쓰긴 하는데 이게 해소가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는데 네. 이거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있던 네. 혼돈스러운 나가 아니라 아주 빛나는 나, 좀 긍정의 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빛이 내 안에 뭔가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구나. 그게 바로 치유일 텐데 네.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 글을 컴퓨터 타이핑으로 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뚝뚝뚝 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직접 네. 펜으로 쓰는 게 좋나요? 고전적인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워드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쓸 때 느낌이 이게 달라요. 뭔가 다른데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집중하면서 눈을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네. 그때의 느낌이 진국인 것 같아요. 그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되도록이면은 직접 펜을 들고 글을 써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네.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요. 직접 다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거 다를 같습니다.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오늘 배운 거는 낙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이거를 정말 배우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도 낙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낙서 막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심상시 치료하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그때 만났던 작은 기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엄청 많은데 이렇게 짧게 말을 하자면 이제 따끈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전주 희망을 쉼터라든 노숙자 자활시설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인 치료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완전 부정입니다. 이때까지 자살 시도만 해도 무수할 정도, 새알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 부정 덩어리인데 언제 죽을까 이것만 기다리던 분한테 제가 사실은 최근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저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이 되어서 제가 혼자 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문화 예술로 그 치유 비평과 활용 방안 이렇게 해서 연구 수행 중인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10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대문놀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 선조들이 했던 놀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사를 문을 제일 마지막에 문이 열리거든요. 덜커덩덩 열렸다 이렇게 마치는데 그래서 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의 깨달음을 문으로 세웠는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도 열리지 않아서 눈을 감고도 안 열리고 눈을 뜨고도 안 열리고 실제로 문이 있다고 열어보자고 했을 때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이게 안 열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제가 이분이 기독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도.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속에 등 뒤에 또 손에 다 하나님이 계신데 스스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열었어요. 그때의 느낌은 이분이 울컥 저도 울컥 이게 작은 기적 같지만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제가 1시간 반 후에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이분의 표정이 완전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분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자살하지 않기로. 그다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기적이라고 할까요? 감사한 일은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뭐 식이장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치유하고 싶지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선뜻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갑자기 부정 에너지가 돌고 있는데 튀어나와서 긍정으로 가자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정 에너지를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걸 보게 하는 거. 아까도 말했던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요게 되면 그렇군요. 그 밖을 나갈 어떤 힘이 씨앗처럼 뿌려져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스스로가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운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보죠.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게 된 게 너무나 이 삶이 감사하고 제 스스로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저는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부정 에너지에 묻혀서 살았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상처가 치유된 그런 경험으로 치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특히 또 자살 때문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완전 최고고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4,8명이나 죽고 있거든요. 자살로. 그런 아픈 그런 기억들, 경험들 그걸 딛고 일어섰던 그 극복 그걸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살아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낙서라도 하는 글을 썼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마음을 글로 쓰면 좋겠습니다를 쓴 박정혜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